야, 딱 쳐다봐. 느낌이라는 게, 그 촉이라는 게. 걔 뭐라는 줄 알아? 누구 찾아왔어? 오늘 이야기,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면서 4대 보험 안 되는 그녀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알아듣는다, 윤지 씨도. 얘는 다 알죠? 강남 쪽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선능과 역삼입니다. 오빠 집이. 선능이에요. 나 역사. 그냥 A형 역삼이고 난리죠 여기도 뭐. 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사리 파이다. 진짜 밤만 되면 선능 같은 경우에는 발디딜 틈이 없이 전단지가 풀어져 있습니다. 전단지요? 뭐. 뭐라고 써 있어요? 셔츠룸부터 시작해서 무슨 마사지, 술집 그 와중에 이 오피스 근무녀들도 있는 거지. 진짜 너무나 많거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가격? 시세라고 해야 되나? 뭐 법이긴 하지만 그런 게 얼마인지 여자들은 전혀 모르니까. 여자들은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지는 알 수도 있으니까. 자, 얼마 추정하십니까? 시간은 보통 1시간입니다. 15만 원. 정답이에요. 거의 근사치야. 나 진짜 찍었다. 보통 가격은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2만 원, 3만 원, 4만 원씩 더 붙습니다. 얼굴은 볼 수 없는데 대충 이 정도 가격이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여기의 방식은 다른 것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단 검증이 돼야 됩니다. 검증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의 처음 오는 손님은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요? 실제로 광수대에서 손님을 가장을 해서 단속을 진짜 많이 치거든. 나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 이 얘기 안 나오나 했다. 오피가 오피스텔 줄임말이잖아요. 그치. 사실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보통 많이 하는데 자취집 자취하는 척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다. 법이잖아. 그치. 오피스들이 손님이 들어올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오빠? 처음 듣는데? 손님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싫어한다고? 거기서 가정집인지 음료금인지 티가 나는 거지. 그냥 들어가면 친구가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진 않잖아. 없어나 가게가 아닌 이상. 요건 이제 책으로 배운 거고. 그것 때문에 많이 걸린다 그러던데. 저는 실전을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래서 실전과 이론이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알아서 좋겠다 오빠. 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준을 보면 주, 야, 주말, 풀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 사람만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러시아 계열도 좀 있고 다른 나라 계열도 좀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아무나 받지 않는다는 거는 누구의 소개로 간다거나 아니면 걔네가 이제 전화를 했다가 끊고 나서 뭐 어떤 조회 같은 걸 때립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얘가 어디를 갔는데 뭐 이력이 있다든가 블랙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조합을 해서 예약 좀 하려고요. 그러면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전화가 다시 옵니다. 네. 전화가 안 오면 거기서 뺀찌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고 싶은 애들은 거기를 갔던 애 핸드폰을 갖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아. 진짜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한번 전화를 했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네. 여보세요를 받는 게 아니라 예 손님, 예 고객님 등록이 돼 있어서? 이렇게 받아. 고객 관리가 진짜 여기는 철두철미해.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한 번 잘못 걸리면 업주는 무조건 구속입니다. 100% 구속이에요. 아가씨들은요? 아가씨 손님은 벌금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되다 보니까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5만 원이면 그 아가씨들은 얼마를 가져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다 알아냈습니다. 어제 전화통화 30분 했어요.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아가씨들이 갖고 가는 금액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얘네가 보통 방을 잡을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에 80, 1000에 90 이런 걸 잡았는데 요즘은 좀 방이 좀 좋아야 된다 그래서 1000에 120, 125 이런 방을 10개 정도, 8개 정도 잡아서 1년 계약을 때리는 거야. 걔네가 다 관리를 하면서 아가씨들까지 싹 다 관리를 하는 거지.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좀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네가 좀 전에 얘기했던 띵동 눌렀어. 할 말이 없잖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이상한 거고 하러 왔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안에 띵동 누르지 안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해. 둘 다 경력직이구나. 서로 다 아는 거야. 얘네가 말을 하면 이상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앞에서 고민하는 애들 꽤 있을 거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처음 가는 사람들이나? 배달 왔다 그래야 되나? 하다 보면 이제 띵동 누르자마자 보통 이제 문이 열리는 거지. 딱 들어가면 어떤 복장을 입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녀들의 복장. 원피스 아니면은 돌핀 팬츠에 티셔츠? 원피스 같은 경우는 많고 슬립 같은 거를 많이 입고 있어. 아, 바로 잠옷을? 되게 딱 섹시한 느낌을 확 줄 수 있는. 근데 약간 뭔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가는 느낌도 조금 날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피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쓰는 용어가 있는데 애인 모드라고 있습니다. 요런 거를 많이 애들이 이제 그리워해서 왜 난 여친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오는 거야. 말을 잘 만들었잖아. 애인 모드. 여자친구 집을 방문한 그런 이미지. 문을 탁 열자마자 이제 여자들이 쓰는 방에 그 향기가 싹 이렇게 올라오고 들어가 보면 보통 TV 같은 경우에는 음악만 나오는 프로그램을 틀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유튜브로 음악만 듣는 경우도 있고 진짜 누가 봐도 약간 좀 분위기를 좀 잡아놓은 여친의 집 느낌이 나는 거지.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잖아. 여자애가 알아서 다 리드합니다. 남자들 이제 멀뚱멀뚱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진짜 집에 놀러 간 느낌 나겠다. 어떤 애들은 뭐 라면 먹을래 하는 애들도 있고 왜냐면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나갈 때도 가요 이런 것도 아니고 오빠 잘 가 되게 친한 것처럼 이런 대우를 해주는 거죠. 진짜 A모드 느낌. 여기의 특징은 뭐냐 다 아시겠지만 씻겨줍니다. 씻겨준다고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해? 나 몰랐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지. 병원에 가면 간병인들 있죠? 그 간병인들 하시는 것처럼 쫙 씻겨줍니다. 구석구석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정성스럽게 아주 뭐 손을 못 쓰게 할 정도로 이렇게 탁 씻겨줍니다. 우와. 이렇게 하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그러니까 여친이기도 하면서 대우받는 느낌.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끝나면 안 씻겨줍니다. 진짜? 네가 알아서 씻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들어오지. 내가 씻는 거구나. 앞에는 이빠이 올려놓고 이제 뒤에 다 계산 끝났으면 이제 자기가 씻고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다른 곳과 좀 다른 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앞에 들어가기 이 전 과정이 약간 여친 느낌이 많이 나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만 오는 거야. 뭔가 그 설레하는 느낌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누구가 마음에 들어서 지명을 찍었어. 그러면 얘만 찾아오잖아. 그러면 한 번 봤을 때랑 5번 봤을 때랑 친밀도가 다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애인 모드로 가는 경우가 많지. 친분까지 생기면 나중엔 진짜 걔네 집 놀러 가는 느낌이 날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른 애들도 많이 오니까. 초대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게 불편한 거죠. 실제로 여기서 만나서 밖에서 데이트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밖에 애를 다니는 거 보잖아? 그냥 일반인이야. 못 알아보지. 청바지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다녀요. 여기에 일하는 그녀들의 나이대는 어떻게 될까요? 왠지 어릴 것 같아요. 예전까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올랐습니다. 기본 한 30대 초반은 무조건 넘고요. 30대 후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녀들이 하는 나이는 29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DB 관리할 정도로 철저하다고 하니까 미리 선입금? 여기는 계좌를 쓰지를 않아. 추적당하니까. 그러면 오자마자 현금? 선현금? 정답이지. 들어가기 전부터 실장이랑 통화를 하잖아. 실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얼굴을 보지도 않아. 그냥 미션 임파서블 지령 내려오는 것처럼 306호 가세요. 네, 306호요. 올라가. 그러면 13만 원이면 13만 원, 15만 원, 15만 원을 아가씨한테 주는 거야. 그럼 아가씨가 이 돈을 갖고 퇴근할 때 자기 거를 제하고 실장한테 주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계좌나 카드나 이런 게 걸릴 게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장을 잡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워요. 24시간 360일 운영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엄청 많고요. 놀랄 만한 일은 뭐냐면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열정이다. 밥을 먹어야지. 저 밥 안 먹겠습니다. 아유. 먹으려면 밥을. 그러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점심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빠르고 간편해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예요? 점심이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생각 못했다. 다른 걸 붙이려면 너무 복잡해. 점심에 그냥 하고 싶으니까. 저녁까지 못 참아서? 보통 11시부터 예약하고 12시에 가는 거야. 늦게 가면 12시에도 맛집처럼 대기 탑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 출근하자마자 예약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점심시간을 난 가졌는데 배니까 더 고프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을 할까요? 인터넷? 인터넷인데 캔디 알바나 캔디 알바요? 여우 알바. 여우 알바는 들어봤어. 들어봤다고? 인터넷에서 봤어. 본 걸 어떻게 봤다고 하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구인 광고를 올립니다. 조건은 뭐라고 써있냐면 하루 100만 원 보장. 그래
제일 이상한 거는 다 여우 알바라고 하고 밑에 막 시급 10만 원, 15만 원. 그리고 여자 뭐 바 있잖아요. 건전 토킹 바. 뭐 터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여우 알바 그 밑에 써 있는 거 다 본 적 있어. 그래야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야. 그쪽 화류계에서 일했던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접으로 오는 애들은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확률이 95%가 넘는답니다. 왜요? 77 사이즈 들어온답니다. 왜냐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에서 마음 결심하고 여기 딱 왔는데 여기서 결심이 안 되는 거죠. 뒤가 좋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게가 좀 잘 나가고 이러다 보면 소개로 들어옵니다. 소개. 여기 뭐 콜이 많다더라, 뭐 손님이 몇 개 이상 보장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의외로 지원자도 꽤 많고 여기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버는 애들도 있고.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몇 천만 원 벌려면 현실적으로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맞잖아. 큰일 났다 진짜. 아니, 그냥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계산을 때려볼 수 있잖아. 포 떼고 차 떼고 내 손에 그거는 또 적을 텐데 몇 번을. 걔네들끼리 쓰는 말은 이제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 같은 프리랜서. 기분 나쁘다. 일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단속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통 남자들이 이런 데 갈 때 네. 혼자 가게 되면 네. 집에서 고민을 존나 합니다. 왜요?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건데 단속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면서 신발을 신고 있죠. 가야겠다. 안 되는데 이런 거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문 여세요. 자, 열어요. 안에 있는 거 압니다. 자, 열어요. 오피스텔 통로가 쫙 있잖아. 사람들이 막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경찰들이 와 있으니까. 여자 경찰 한두 명 있고요. 여기는 일반 파출소가 단속을 못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왔다가 갈 수는 있는데 문을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광수대가 치는 거야. 각 지역에 있는 형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를 치는데 얘네는 안에서 문을 못 열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문을 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다 갖고 다닙니다. 자, 부시고 들어갑니다 하고 문을 빵 부시고 건들지 마세요. 현행법원에 체포합니다. 지금 무슨 법률 위반하셨고요. 자, 나오세요 해가지고 여기는 잡히면 진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한 5층 10층 넘다 보니까 나갈 수도 없잖아. 창문도 안 열리는데.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딱 잡혔어. 여자친구예요. 경찰이 보면 얼마나 웃겨. 여자친구예요? 잡았대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모르시네? 네, 나오세요. 예. 실제로 단속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역시 이런 데는 다시 하나야지. 이러고 또 가겠지. 다른 데 가죠. 제가 예전에 우리 가게로 배달이 들어왔는데 볶음밥 하나가 누락이 된 거예요. 배달의 민족 딱 전화했더니 5,500원 배달비가 든다는 거야. 볶음밥이 4,000원인데 5,500원을 달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객님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직접 볶음밥을 포장해서 선릉에 있는 오피스텔을 갔습니다. 14층인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타고 남자 한 명이 딱 탔어. 얘가 좀 술이 취했습니다. 걔도 14층을 가. 딱 누르려는데 걔가 14층을 딱 누른 거야. 내가 딱 쳐다봐. 느낌이라는 게, 그 촉이라는 게. 걔 뭐라는 줄 알아? 누구 찾아왔어요? 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오빠는 또 알아들었네? 아니, 느낌이 알잖아. 그 14층에서 나랑 같이 내렸어. 나는 오른쪽 라인이었고 얘는 왼쪽 라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뭔가가 있다. 진짜 많아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럭셔리화 됐습니다. 럭셔리? 금액이 많이 오르면서 고급 주택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OP가 주택이 되고 아파트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구나. 아파트보다는 강남권에 고급 주택이 되게 많아. 여기는 하룻밤에 50만 원입니다. 앞에 마당도 좀 있고 누가 봐도 그냥 사람 돼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싹 들어옵니다. 끝나고 남자가 자고 가도 되는 거야. 약간 펜션 그런 느낌이네? 아침에 일어나면 밥까지 쫙 차려져 있어. 사람은 없고 밥을 먹고 나오는데 50만 원부터입니다. 집 한 채에 여자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보통 술집에서 기차 나가시겠습니까? 라고 일하면 걔는 갔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갈 사람들은 돈을 더 줘도 가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사람 사는 집, 누가 봐도 되게 조용한 주택가야. 거기 그냥 딱 내려놓고 가는 거지. 나 같으면 12만 원 주고 갈 거 한 3번 참고 50만 원 거의 주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안 걸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모를 것 같아. 그리고 1층이다 보니까 답 넘어서 넘어가면 돼. 오피스텔은 떨어지면 죽잖아.
여기를 찾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즐거움도 상상을 하지만 잘못됐을 때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영화 기생충이야? 아 도망가야지 살아야 되니까 남자가 여자로 인생 잘못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괜히 뭐 순간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10몇만 원 썼다가 잘못돼가지고 완전 나락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잖아. 예전에 단속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유를 하거든. 그냥 집에서 시켜준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 너무 긴장하고 그때 너무 설레가지고 샤워하다가 막 해버리면 어떡해? 아 샤워하다가 안 했다 그래야죠. 비누야 비누 바디 클렌저.